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유럽 5대 리그에 속한 이탈리아 세리에 A 진출 3달 만에 김민재 선수가 이탈리아 최고의 수비수이자 유럽 5대 리그 최고 수비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달에 5천만 유로밖에 안 되는 실력에 비해 저렴한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된다는 소식과 더불어 김민재 선수가 내년 여름에 더 큰 팀, 빅클럽으로 이적할 수 있다는 소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탈리아 현지 미디어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김민재 선수에 관심을 갖고 있다,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어떤 매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온 것인지, 그리고 20년 넘게 레알 마드리드를 담당 취재하고 있는 최고 공신력 카데나 코페 미겔 디아스 기자가 취재한 이 이적설의 진위는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나폴리의 구단 변호사가 공개했죠.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와 장기 계약을 맺긴 했는데 2023년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딱 15일 동안만 5천만 유로에 해당하는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된다. 즉 김민재 선수는 5천만 유로 이상의 이적료를 준비한 팀이 있다면 나폴리 구단과 협상할 필요 없이 개인 조건만 맞추고 이적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다만 이 조항은 이탈리아 내 클럽에 대해서는 발동되지 않습니다. 즉 유벤투스나 AC 밀란, 인테르 밀란 같은 나폴리의 직접적인 리그 내 경쟁팀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조항이고요. 해외팀에만 가능한데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가 야망을 갖고 또 더 좋은 개인적인 연봉 조건을 위해서 갈 수 있는 팀은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 팀일 것이고 또 이 팀들 중에서도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는 팀일 것입니다. 나폴리가 최근에 꾸준히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강호이기 때문이고 올 시즌도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하의 야망을 돈을 쫓아갈 일은 없겠죠. 이미 중국 무대 진출을 통해서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감을 갖췄고 이제는 꿈을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 김민재 선수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세리에 A에서 이미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경기가 많이 열렸던 9월달 공식 플레이 오브 더 먼스로 선정이 됐어요. 세리 A 사무국과 피파 23이 함께 진행한 전문가가 선정한 최종 후보에 오른 이후 팬투표를 통해서 최고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어서 10월에는 이탈리아 프로축구 선수협회가 선정한 10월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이탈리아 리그에서 실제 뛰고 있는 선수들의 투표로 진행된 선정 결과라는 점에서 더더욱 의미 있는 선정이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5승 1패로 16강 진출에 성공한 챔피언스리그 무대 A조 1위를 차지한 나폴리였고 김민재 선수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넷 매체인 나인티민이 선정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베스트 11에 김민재 선수가 센터백 포지션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폴리 선수들이 포지션별로 다 포진되어 있는데요. 왼쪽 공격수 크바라첼리아, 중앙 미드필더 앙귀사, 그리고 센터백 김민재 선수죠. 그 외에 선정된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의 음바페와 메시가 공격 라인을 차지했고 미드필더 라인에는 보르시아 도르트문트의 벨링엄, 레알 마드리드의 발베르데, 그리고 포백 라인에는 벤피카의 깜짝 챔피언스리그 1위 진출을 이끈 레프트백 그리말도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해서 잘 활약하고 있는 센터백 더 리흐트, 그리고 라이프치히의 16강 진출을 이끈 프랑스 수비수 시마칸인데 이 선수는 사실 센터백으로 뛸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워낙에 활약이 좋아서 풀백으로 오가는 그런 활동 범위를 고려해서 선발한 것 같고요. 클럽 브리헤에 마찬가지로 16강 진출 돌풍을 이끈 벨기에 골키퍼 시몽 미뇰레도 선정이 됐습니다. 나인티미닛은 현재까지 치른 유럽 5대 리그에서의 최고의 선수들도 선정을 했는데요. 리그에서의 활약을 보더라도 김민재 선수는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맨시티의 엘링 홀란, 2선 공격수는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파리 생제르맹의 네이마르, 레알 마드리드의 발베르데가 꼽혔고요. 중앙 미드필더로 레알 마드리드의 추아메니, 맨체스터 시티의 더 브라이너, 포백 라인은 AC 밀란의 테오 에르난데스와 나폴리의 김민재, 아스널의 살리바, 맨체스터 시티의 칸셀루, 골문 레알 마드리드의 쿠르투아인데 정말 화려한 명단이잖아요. 이 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을 정도로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공식 선정 결과는 아니고 인터넷 매체 선정 결과지만 나인티민이 역시 최근 유럽 내에서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매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의미 있는 선정이다. 현재 김민재 선수가 유럽 내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선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객관적인 기록 지표로도 김민재 선수의 활약은 크게 인정받고 있어요. 유럽의 대표적인 통계 매체인 후스쿼드닷컴이 평균 평점으로 선정한 유럽 5대 리그 현재까지 시즌 베스트 11을 살펴보면 김민재 선수가 역시 센터백 라인에서 라이프치히의 오르반 선수와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평균 평점 7.3점이니까 대부분의 경기에서 준수한 활약을 했다는 것이죠.
골키퍼는 파리 생제르맹의 잔루이지 돈나룸마, 라이트백은 뉴캐슬의 키어런 트리피어, 레프트백으로 맨시티의 칸셀루가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미드필드 라인의 레알 마드리드의 호드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네이마르, 맨시티의 케빈 더브라이너와 렌의 테리에 선수, 공격 라인은 파리 생제르맹의 메시, 맨시티의 홀란, 누가 봐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위상 정말 올 시즌에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이적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엘파이나라는 매체에서 유럽의 최고 클럽이 김민재를 원한다. 김민재에 대한 평가와 접촉이 시작됐다고 보도했어요. 사실 이 매체는 언론사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데요. 마치 잔루카 디 마르지오, 이탈리아의 유명한 이적시장 전문 기자가 자신의 이름을 딴 매체를 만든 것처럼 이탈리아의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코미디언인 다미아노 엘파이나가 자신이 직접 종합 매체를 만들었습니다. 연예계 소식, 스포츠계 소식 등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미디어를 만든 것인데 축구 소식도 최근에 열심히 전하면서 또 축구 소식에 대해서 독점 정보라고 에스클루시바라고 하면서 김민재 선수의 이적서를 소개한 것인데요. 이 엘파이나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면 파브리치오 로마노, 이탈리아의 유력한 이적시장 전문 기자도 팔로우하고 있을 정도로 최근에 이제 성장하고 있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축구계의 인플루언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도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식적인 제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유럽 최고의 클럽이 나폴리에 강력한 수비수 김민재를 영입하고 싶어한다. 나폴리에는 지금 새로운 보안관이 있다. 그는 나폴리에서 역사를 만든 쿨리발리를 떠나보낸 것을 후회하지 않게 만들고 있는 선수다. 김민재는 주목받지 못한 채 합류했지만 점차 배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나폴리 팬들 모두의 사랑을 받고 있다. 김민재는 나폴리 팬들의 가슴 속에 자리 잡았지만 이 마법이 끝날 우려가 있다. 입단 3개월 만에 김민재는 모든 나폴리 팬들의 우상이 되었다. 쿨리발리가 떠난 상처를 잊게 만들어줬다. 새로운 나폴리 수비수 김민재는 세리에 A에서 카리스마와 리더십, 최고 선수의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나폴리는 25살의 김민재를 영입하기 위해 페네르바체에 이적료 1950만 유로를 지불했다. 그리고 단기간에 스팔레티 감독의 나폴리의 새로운 수비 기둥이 됐다. 하지만 나폴리의 옛 감독 안첼로티가 이 마법을 부수려 하고 있다.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얼마나 잘 자리를 잡았는지를 소개하면서 과거에 나폴리를 이끌었던 안첼로티 감독이 손짓하고 있다. 그 안첼로티 감독이 현재 레알 마드리드에 있죠. 분명히 레알 마드리드와 안첼로티 감독은 나폴리의 강력한 중앙 수비수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아직 공식 제안은 없지만 로스 블랑코스, 레알 마드리드는 1996년생 한국 수비수를 가능한 빨리 확보하고자 한다. 레알 수비진에서 김민재가 밀리탕과 알라바 사이에 뛸 수 있다. 이미 두 수비수가 잘 자리를 잡고 있지만 젊은 한국 수비수 김민재는 안첼로티 감독이 원하는 또 한 명의 대체 수비 자원이다. 김민재가 세리에 A에서 짧은 기간 보여준 카리스마와 리더십이라면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쉽게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첫 번째 접촉은 아직 구단과 선수의 에이전트 단계에서만 이뤄졌다. 2023년 여름에 레알 마드리드가 공식 움직임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구단 차원에서 움직인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단을 대리할 수 있는 에이전트 그리고 선수를 대리할 수 있는 에이전트 사이에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하는데 2023년 여름이 됐을 때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 이제 바이아웃 조항도 발동될 수 있고 입도 선매를 한다거나 또 수비 라인에 보강 자원이 필요한 상황이 될 경우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사에서도 얘기했듯이 센터백 라인에 밀리탕도 있고 알라바도 있고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여름에 합류한 리디거도 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들어갔을 때 핵심 자원으로 당장 주전으로 뛰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 선수들의 이제 보결 자원으로 들어간다면 최고다. 그리고 다른 보결 자원들이 떠날 가능성이 있을 때 김민재 선수가 들어와서 경쟁할 수 있고 보결 자원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김민재 선수가 너무 잘해서 이 선수들을 제치고 주전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현실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 레알 마드리드의 스쿼드 상황을 살펴보면 스페인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비유럽 국적 선수를 3명만 등록할 수 있잖아요. 일단 이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2022-2023 시즌이 시작될 때는 브라질 선수인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와 호드리구 그리고 에데르 밀리탕이 모두 비유럽 쿼터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먼저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스페인의 이중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면서 승인이 됐고 그에 이어서 호드리구와 밀리탕까지도 스페인 이중 국적을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 3명의 선수가 모두 빠지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내년 여름에 새롭게 3명의 비유럽 선수를 영입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 사실은 손흥민 선수 이적설에 나왔을 때도 저희가 소개드린 바가 있었는데 문제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현실성을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벤제마 선수의 백업 공격수가 없다라는 점, 게다가 마리아노 디아스와 아센시오, 에덴 아자르 같은 선수들이 내년 여름에 떠날 수 있는 점들을 들어서 타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건데 설명드린 대로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 라인은 뎁스가 충분해요. 지금 알라바와 밀리탕의 리디거까지 있고 레알 마드리드 유스 출신인 바이에호가 유망주로 뛰고 있고 그리고 포백 라인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나초 페르난데스 선수까지 있기 때문에 센터백 자원을 크게 봤을 때는 5명까지 볼 수 있으니까 6번째 센터백을 굳이 큰 돈을 들여서 무리해서 영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게다가 현재 밀리탕이랑 알라바, 리디거 그리고 바이에호
바이에호까지 2025년이라든지 2026년까지 계약 기간이 길게 남아있어요. 나초 페르난데스만 계약을 1년만 연장해서 내년 여름에 끝나는 상황이지 나머지 선수들은 길게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에 영입할 부분들을 본다면 중앙 미드필드 자원과 백업 공격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레프트백에 맨디가 있는데 알라바가 레프트백도 되고 센터백도 되고 리디거도 그런 상태다 보니까 맨디, 알라바, 리디거가 함께 뛰면서 또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보고 있고 오른쪽 센터백으로 밀리탄과 나초가 있고 또 리디거도 오른쪽 센터백이 가능한 상태거든요. 물론 한 명 더 온다면 좋겠지만 당장 급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공격 라인입니다. 벤제마 선수의 백업을 할 수 있는 9번 공격수가 없어요. 마리아노 디아스는 중용되지 못한 가운데 내년 여름에 계약 기간이 끝나고요. 왼쪽 공격수도 비니시우스가 확고한 주전이지만 그 백업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아자르 선수가 기대만큼 못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 계약이 1년밖에 안 남았으니 나갈 가능성이 크고 오른쪽에는 호드리고와 발베르데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 발베르데도 중앙 미드필드가 주 포지션이기 때문에 오른쪽 윙으로도 잘하고 있긴 한데 그 자리까지 커버할 수 있는 전천후 공격수가 있다면 좋겠죠. 그리고 큰 문제는 미드필드 라인인데 지난 8월 달에 예상하지 못했던 카세미르의 맨유 이적이 생기면서 공백이 생겼습니다. 카세미르의 장기적인 대체자로 추아메니를 영입한 것인데 카세미르가 빠지니까 이 자리에 대안이 많지 않아졌어요. 그 자리를 토니 크로스 선수가 채울 수 있긴 한데 크로스 선수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내가 더 이상 최전 성계 기량을 어디까지 유지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크로스는 은퇴한다거나 떠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또 모드리치 선수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언제 이제 경력이 끝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드필드 라인의 보강이 더 시급하다. 공격진과 미드필드 라인을 먼저 채워놔야 그 다음에 수비를 생각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급되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의 영입 후보는 미드필드 주드 벨링엄과 브라질의 새로운 신성인 엔드릭 선수인데요. 주드 벨링엄과 엔드릭 모두 또 비유럽 쿼터를 차지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빈 그 세 자리를 이 선수들을 위해 또 만든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스페인 마르카는 최근에 벨링엄 영입 경쟁을 위해서 리버풀이 뛰어들었다 이렇게도 보도하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레알 마드리드가 꾸준히 연결되고 있는 선수는 벨링엄이고 이 선수는 역시 큰 이적료를 들여야 되는 선수고 내년 여름에 가장 먼저 움직일 선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브라질 파우메이라스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엔드릭 정말 어린 나이부터 탁월한 공격력을 보이고 있는 이 브라질의 초신성인데요. 비니시우스, 호드리고가 터진 것처럼 이 엔드릭도 데려오겠다라는 것이 레알 마드리드의 생각인데 최근 거의 구도 합의가 됐다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엔드릭의 아버지인 더글라스가 그 사실을 부인했고요. 또 최근에 첼시나 파리 생제르맹 같은 팀들도 영입 경쟁에 들어왔기 때문에 엔드릭의 바이아웃 금액이 6천만 유로로 설정되어 있는 가운데 개인 조건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드릭 같은 경우에는 2006년생으로 정말 어려요. 만 16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이 선수가 합류하려면 피파의 국제선수 이적 규정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찌됐거나 이 선수가 최근에 왼발잡이로서 공격 라인 모두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가브리엘 제주스와도 연결이 됐지만 이미 아스날의 자리를 잘 잡았고 또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 골잡이로서 엔드릭이 더 어리고 전도 유망하기 때문에 엔드릭 영입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엔드릭이 온다고 하더라도 아직 어린 나이기 때문에 꾸준히 뛰기 위해서 다시 브라질로 재임대가 된다거나 다른 팀으로 임대를 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겠는데요. 어찌됐거나 현재 레알 마드리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벨링엄과 엔드릭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포진도를 보자면 엔드릭이 왼발잡이로서 오른쪽에 배치될 수 있는 공격수, 아센시오가 떠날 경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고 또 최전방에 벤제마 선수의 자리까지 커버할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벨링엄은 추아메니의 자리와 토니 크로스가 떠날 경우 그 자리를 볼 수 있는 전천후 중앙 미드필드다. 다만 이제 나초나 바이에호가 떠난다면 센터백의 뎁스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 영입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나초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 여름에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이 선수가 나갈 경우에는 김민재 선수가 양쪽 센터백이 모두 가능한 선수인데다가 풀백 영향까지 커버할 수 있으니까 고려할 만하긴 합니다. 그리고 바이에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어리긴 해도 기대치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본인이 좀 더 이제 출전 기회를 찾아서 이적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를 통해서 확인한 레알 마드리드 고위 관계자의 답변은 김민재 선수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그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관심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구단 관계자는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고 선수의 몸값이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적설들에 대해서 보통 긍정의 회신을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금 취재한 부분들은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가 우회적으로 조금 이제 이적 시장의 얘기를 좀 내부 관계자로서 듣는 형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공식 입장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이제 비공식적으로라도 구단의 내부 상황을 알 수 있는 코멘트인데 미니모 인터레스도 없다.
조금의 관심도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확실하게 이 이적설을 부인한 것입니다. 실제로 2023년 여름에 김민재 선수가 옮긴다면 본인조차도 입지적으로 많이 뛸 수 있는 팀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조건 면에서도 더 높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또 본인이 꿈꾸던 무대가 레알 마드리드가 오라고 한다면 가겠지만 프리미어리그를 얘기해 왔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명분상으로도 대단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미국의 예측 사이트인 538이 전망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팀을 보면은 맨시티, 아스날, 맨유, 리버풀, 토트넘, 첼시, 뉴캐슬, 브라이튼까지 있는데, 규모적으로 브라이튼은 좀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어렵고요. 맨시티 같은 경우에 이미 센터백 뎁스가 충분하죠. 그러면 아스날, 맨유, 리버풀, 토트넘, 첼시도 이미 쿨리발리 영입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아스날, 맨유, 리버풀, 토트넘, 뉴캐슬까지가 될 수 있는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관심만 갖고 있다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었고, 또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선적으로는 왼발 센터백을 찾고 있으니까 김민재 선수를 위해서 먼저 움직일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맨유, 리버풀, 아스날, 뉴캐슬이 가장 유력한데, 리버풀 같은 경우 살펴보면 최근에 코나테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잘해주곤 있지만 이 선수가 부상이 잦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리스크가 있고, 무엇보다 조 고메즈가 잉글랜드 대표까지 뛰었던 선수인데 부상 이후에 확실한 기량 저하를 보이면서 너무나 부진한 플레이를 보이니까 이 선수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조엘 마티프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상이 잦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라면 역시 김민재 선수를 데려와서 판데이크와 주전 센터백으로 조합을 맞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에릭 테나 감독이 부임하면서 대대적인 개편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여름에 라파엘 바란 영입했고 올여름에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영입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해리 맥콰이어의 입지가 줄어들었고, 빅토리 린델로프도 좀 더 뛸 수 있는 팀을 가고 싶어 할 수 있고, 악셀 티앙제베는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면서 뛰지 못하고 있고, 필 존스도 사실상 이제 방출 수준을 밟아야 된다고 볼 것 같거든요. 티앙제베와 필 존스는 내년 여름에 계약이 끝나고, 맥과이어는 사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은 뭐 어느 정도 자금을 회수하더라도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맥과이어가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린델로프가 지금의 입지라면은 출전 기회가 부족하니까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이적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맨유 역시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도 가브리엘 마갈량기스를 대신할 수 있는 왼쪽 센터백이 부재하고, 토미야스 같은 경우는 그 자리를 볼 수는 있지만 풀백으로서 가능성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고, 수비형 미드필드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멀티 자원으로 기용되고 있는 데다가, 로폴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스날의 수준에서 좀 맞지 않는 선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계약이 1년 남게 되는 내년 여름에 이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요.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여름에도 김민재 선수를 영입 리스트에 올려놓긴 했지만 스벤 보트만이 영입 우선순위에 있던 선수이기 때문에 보트만을 데려왔어요. 다만 뉴캐슬이 지금은 프리미어리그만 뛰고 있고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센터백 라인이 셰어나 보트만, 덴번, 라셀레이트 같은 선수들이 있긴 한데 라셀레이트는 조금 아쉬운 상태에서 내년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는다면 스쿼드 뎁스의 강화를 위해서 김민재 선수 영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팀들 중에서 리버풀이 가장 절실하고 또 리버풀이 가장 매력적인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리버풀이 구체적으로 김민재 선수를 원한다는 움직임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 나폴리에 가기 전에도 리버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들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아직 시즌이 한참 진행 중이고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변수들이 많아요. 만약 나폴리가 올 시즌에 역사적인 세리에 A 우승을 이룬다면 그 중심에 있는 김민재 선수가 시즌 베스트에 들 수도 있고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내년 여름 5천만 유로에 이런 선수를 살 수 있다면 많은 팀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당장 안 급해도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달려들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내년 여름 김민재 선수 7월 1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 많은 이적 협상이 오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이적 시장에서의 상황은 어떤지 한준TV에서 최신 정보 체크해드리고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독점 정보도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